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진장 오랜만이죠. 제가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을 한 지가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르게 그렇게 무조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앉아서 촬영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자,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 그냥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하나일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제가 1년이 훨씬 넘게 그래도 촬영을 해왔었는데 꾸준히 내가 해야겠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편, 그래도 일주일에 2편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2주 동안 지금 제가 1년 한 3, 4개월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촬영 안 해본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냐면은요, 그동안 계속 이제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이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주로, 광주로 막 지방 다니고 또 총장님 모시고 강의 다니고 제 강의 다니고 또 11월 3일 날 제가 이제 참생명 자살예방연구소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생명존중 교육지도사 1급 자격과정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3일 날 10명이 공지한 지 3일 만에 딱 모집이 돼서 잘 마쳤고요. 그리고 또 그 함께 하신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좀 단단히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2기가 또 시작을 하네요.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데요.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최원영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추천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책도 참 괜찮아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또 제가 바로 샀죠. 근데 우리 김사업 교수님의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수업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종교라는 개념을 떠나서 좀 학문적으로 또 우리가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불교부터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교 쪽도 좀 용어들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나름대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불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좀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는 사람 해가지고 첫 번째가 1장이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고 구속하는가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까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구속하는가. 한번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계세요. 자, 어떤 회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원이 준호라는 회사원이 있었는데요. 이 준호라는 회사원은 동수라는 친구가 동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동수만 보면 보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까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준호라는 회사원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다음날부터 아주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좋게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준호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호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됐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동수는 계속 미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한 6개월쯤 흘렀을 때 그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들어간 거예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이제 동수도 그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 있었죠. 아마 동수가 그 명단에 들어간 거는 또 준호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동수에 대한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을 자꾸 조금씩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자, 동수가 미운 사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준호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또 노래방도 한번 가고 하는데, 이렇게 그 막걸리 집에서 한 잔 먹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젊은이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면서 그러죠. 젊은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살만하다. 왜? 미운 사람이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분 좋게 한 6개월을 또 지나고 나니까 정말 동수처럼 미운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회사에. 동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호가 결국은 회사를 이쪽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지방에 옮겨가니 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를 느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살다 보니 거기에도 또 미운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년을 맞이하고 어느새 이제 몸도 병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거죠. 가만히 준호가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만 살았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서울에서, 지방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면서 준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죠. 그런데 결국 미움의 대상은 수없이 바뀌어 가면서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였고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한평생을. 자, 여기서 묻습니다. 준호는 누구일까요? 준호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나도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렇지만 준호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아. 라고, 그러지는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문화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한 우리는 미워하는 대상이 늘 옆에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은 준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결국은 준호가 나쁜 놈이네, 준호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준호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어땠는지,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내 마음에서,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그 미움을 없애지 않는 한, 털어내지 않는 한 나는 늘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미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문제를 보기 이전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늘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분리를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죠.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나는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잘못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그것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여러분 그 연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기는요 어쩌면 인연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연기에서 연은 조건에 의해 라는 말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연은 조건, 어떠한 원인, 기는 일어난 결과, 생겨남. 그래서 어떠한 원인의 그 조건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중화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게 이제 이 연기라는 말이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단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은 조건에 의해를 뜻하고 기는 일어난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쉽게 연기를 설명을 했냐면요.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연기의 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결과잖아요. 소리가 난다. 그런데 소리가 왜 나요? 왜 날까요? 그 왜 날까를 설명하는 것이 연이라는 거죠.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서 소리가 나는데 그 조건을 연이라고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전파를 보내는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전파를 수신하는 라디오 기계가 있어야 되고 라디오를 켜는 사람의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국이 파괴되면 나던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멈추겠죠. 그래서 방송국이 파괴되면 나던 소리가 안 나는데 라디오 소리는 방송국에 의존을 해야만 방송국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보내는 그 조건이 맞춰져야만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은 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에 의존해야만 소리가 나는 것.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것에 의존을 해야 소리가 나는 거고 라디오 기계가 있어야 되고 라디오를 수신을 켜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방송국, 라디오 기계, 그 다음에 라디오를 켜는 사람. 이 조건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변하거나 소멸되면 같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가요?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조건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어때요?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움에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사라지면 그 미움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소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바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어디를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그 소리는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인연이 갖추어졌기에 그 소리가 날 수 있는 조건, 인연이 갖추어졌기에 그 소리가 났다가 그 인연이 다했기에 그 소리는 소멸됐다. 자, 뭔가가 연기했다는 것은 조건이, 인연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조건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생겨난 것이며 그 조건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대상이? 아니죠. 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있었을 뿐일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일 것이고 결국은요. 그 사람과 내가 스스로 비교하면서 왠지 모르는 나의 열등감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상황들이 내가 결국은 내가 더 인정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 미움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미움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욕심과 이기심이 연이고 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마음이 사라지면 내 욕심과 이기심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내 안에 있다.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한데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부분 불교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데 늘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갖추어지는 것을 연이라 하고 그 결과를 기라고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이런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다.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미움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세요? 평생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때로는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다양하게 미운 사람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었다는 것,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우월감, 열등감들이 그런 미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이 책을 보면서 자기 반성,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의 미움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도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면 또 저도 또 힘내서 방송도 열심히 촬영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